대표적으로 우리 보통 처음 보시는 안 가지고 계시고 뒤에 오신 분 색깔이 있는 아, 좋아. 이게 컬러 복사기라 컬러 같아요. 그게. 그런데 이 수가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옥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왜 그러냐면 수가 비가 와갖고 땅하고 다 부착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하고 가장 친하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낮은 곳으로만 간다는 거죠, 이게. 절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를 보고 무엇을 상징해야 되느냐라고 해갖고 이제 철학적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이거를 지난번에 영으로부터 출발해갖고 쭉 흘러서 끝까지 가면은 일단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영의 특징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하늘천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 저 사모님은 딱 대답을 이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걸로 볼 때 하나 된다고요? 네, 하나 됨. 하나 됨. 예습 잘했네. 이 기록 있거는. 아이고. 저거 휴식도 할 겸해서. 네. 이게 평소에야 인기가 또 좋지. 안 받은 분 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보여주는 건 아닌데. 회사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누가 안 받은 거. 안 받으신 분 없죠? 제일 위에 거는 포용, 제일 아래 거는 수제. 포용 제일 올게요. 하나, 성빈. 성빈. 성빈 이제 포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성빈. 주제. 메인 주제. 지금 이 성김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는 중에 모든 과학과 철학이 옛날에는 성김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서양 철학 과학에서 눈이, 천이 이런 단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수라는 걸 연관돼 갖고 성김 하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성김 하나 이 세 가지로 해석한 것도 전데 현대 2014년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맞아요. 만약에 이 번개를 그냥 이 짝대기를 다른 의미에다 붙여버리면 현대의 모든 과학과 철학을 집대성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밑에. 주제라고 그랬어요. 이 주제를 하는데 주제자가 둘만 딱 생기면 대혼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주가 넓어도 그 주제자는 하나여야만 되는데 가끔가다 둘이 생길 때 이제 문제가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시각한다고 생각이 하겠다. 오늘 이상한 날이에요. 다 걸려들었어. 이 권해천이 딱 보니까 주제를 하려고 보는데 안 따르는 놈이 만에 있게 되면 주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땅은 넌 무조건 따라 해가지고 전부 갈라놨어요. 이끄는 힘도 없게 만들고. 그런데 이 주제를 이 하늘과 땅이 자식들인 여섯 남매들은 절대 무조건 따르게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따름이라는 이 이끌, 주제가 이끌 아닙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느 가족이든지 이끌어야 될 거 아닌데
요 땅은 100% 끓게 해갖고 순종을 지난번에 덕목으로 잡았잖아요. 땅이 만약에 하늘의 뜻을 안 따르고 머리를 탁 세워갖고 지들끼리 다투면은 그 시대의 종말임과 동시에 그 조직이 끝나는 거다 해갖고 용전우야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도리는 대가리를 없애는 것이 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물과 불이라는 걸 가만히 비교하면 주제의 특징으로 비교가 돼, 이게. 물과 불이. 자, 봐요. 이거는 지금 뭐가 두 개인 거예요. 양이 두 개니까.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 둘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가운데 하나는 다소곳이 따르려고 그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끌고자가 하나가 있는데 양쪽에 음이 있어갖고 잘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요 가운데 요게 지난번에 유구위에서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운데 중. 그러니까 물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도자가 중도를 지키면서 따른다 하니까 물은 만물이 근원이 될 거예요. 흙으로만 할 때는 흙에서 만물이 근원이 안 돼요. 근데 물이 지난번에 오행에서 물이 제일 밑받침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나눠진 걸로 되면은 우주는 아무 생명이 안 생기는데 물이 생긴 곳에서 이제 생명이 싸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최초의 물이 생기고부터 바다가 될지 아니면 연못이 될지 몰라도 물이 생기고부터 생명이 충분히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특징이 지금 제가 이 지난번에 물 얘기를 제대로 안 했는데 영으로부터 이 국까지 탄생 이 나눌 동안 여기는 생나만상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나눠지기는 둘씩 나눠졌지만 이 9단계에 가면은 우주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모습이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 분열되지 않고 그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음영으로 분리돼 갖고 모습이 변천을 이뤘어요. 보는 모습을 찾을 수도 없을 정도. 근데 최초의 영으로부터 여기까지 단 한 번도 변화 없이 그대로 모습을 갖고 온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응? 물? 물은 이거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뭐겠어요? 그냥. 이 우주의 최초의 존재자인 성림이라는 이 속에서 여기까지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그 본 모습을 그대로 바꿔나온 게 딱 하나 있어요. 영. 나은가요? 그렇죠. 이제 제 개념이 아. 제가 얘기하는 게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의식으로서이다. 이 내가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한 번이라도 끊어져서는 여기 사람이 존재 안 한다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7억 년 동안 릴레이가 한 번도 안 끊어졌다는 데에서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살아서 지금 이 만물을 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요 나를 이 존재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이 존재를 일단은 성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만약에 여기 단계에서 성김으로 끝쳤다면 지금 아무 존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때 우리 저 사모님이 식당에서 질문한 거예요. 성김에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생길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이거를 어떤 철학자가 아주 재밌게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그 성경책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만든 하나님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이런 질문을 전지전능하니까 인간도 만들었는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네. 대답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전지전능도 분명히 뭐가 만든 존재가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딱 답이 막힌 거예요. 이 성경이
철학적이지 못한 거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그런 거죠. 근데 스스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 이 시간과 공간을 뜻할 때 공간이 만약에 한계를 딱 둔다고 딱 가정해 두는 순간 너 그럼 그 바깥에 또 뭐가 있어?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주역이 왜 극이라고 쓰는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냐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학에서 서양에서 이 미분 적분으로 해갖고 극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수학으로 정리된 거예요. 한없이 가지만 리코어는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버리니까 그 바깥에 뭐가 있어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한히 한계를 갖게 돼요. 극이라는 개념을 두면. 그래서 리미트라는 말을 다른 데서 쓸 게 아니고 리미트 우주를 해봐봐요. 그러면 우주의 이 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극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 극을 두 가지로 나눠서 있는 극과 없는 극 해갖고 유를 태자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리미트로 얘기하는 그 텅 빔 속이 만약에 텅 빔으로 끝쳤다면 여기까지 안 오는데 텅 빔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질문을 유일하게 인도 철학에서 했어요. 둘 중에서도 잘 안 나와요. 인도 철학에서 이걸 뭐라고 나오냐면 인도 철학 용어로 파리나마라고 그래요. 파리나마. 그걸 저기 우리나라 저 한자로 바꾸면 변전이 변전. 파리나마라는 인도 철학 용어가 있는데 이 텅빔이 어떻게 해서 나까지 만들고 이 우주 상남한성을 만들게 됐느냐를 인도 철학에서는 변전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책 한 권에 해당돼 이게 변전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에 관한 자세한 얘기보다도 오늘 이 뼈대를 얘기하기 위해서 변전됐는데 처음에는 텅빔이라는 걸로 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텅빔 속에 무엇인가 뭔가가 하나 생겼는데 그걸 말로 표현을 또 써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맑음이라고 밖에 표현을 수가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맑다 하면은 뭐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도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맑음 하면은 탁함이 금방 생각이 되죠. 바로 그게 변전의 시초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맑음이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맑다 하면은 탁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 탁한 개념이 바로 물질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맑은 것은 본래의 텅 빈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으로 봐갖고 맑음 쉬운 우리말로 제가 바꾸는 거예요. 이 맑음이 다음에는 우리나라 말이 기가 막혀요. 밝음으로 변전됐다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 밝음까지만 딱 되면은 이제 어두운 게 나타나잖아요. 이것만 해도 음양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최초에 텅 비어있는 우주에서의 변전 과정을 설명을 해요. 현상학적으로.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데 이 밝음이 흐름으로 변전됐다라는 소리가 딱 나와요. 이 흐름이 이게 이제 간다는 얘기가 안 돼요. 지금도 더 스트림하고 콘셔스 해갖고 의식이 흐름으로 나오잖아. 인간의 영혼을 의식이라고 보고 그 의식을 흐름으로 파악하잖아요. 이게 바로 흐름이라는 변전된 모습을 봤다는 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서양의 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완강 안 하면 이게 허황된 소리가 될 거예요. 흐름이라는 걸. 독일에서 그 프로이트하고 칼 유스타프 융이라는 두 사람이 정신의학자인데 그 프로이트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 두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흐름이 의식이잖아요. 의식.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걔들이 의식을 연구한 거예요. 이게
벌써 대상이 틀리잖아요. 옛날에 하느님 찾고 성경책 뒤져갖고 신과 뭐 인간 뭐 이것만 연구했던 학자들이 의식을 연구했다는 건 바로 인간 자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근데 얘들이 의식만 연구하다가 의식으로 도저히 예의가 안 되는 분야를 해서 여기다 뭘 붙였어요? 의식은 물건만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 90% 이상 되는 건 전부 뭐다 해요? 예? 무의식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프로이트나 융이 문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의식밖에 없었어요. 데카르트나 이런 철학에서는 의식론이었지 무의식이 없었다니까. 벌써 뭐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구스타프 융이 여기다 또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의식, 소의식도 되고 집단이라는 말을 또 집어넣어요. 이게 이제 소의식으로 가는 말을 전 단계인데 집단으로 되면은 이게 뭔 얘기예요? 인간의 나라는 존재가 하나로만 딱 돼 있지 않고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개화로만 따질 수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옛날에 프로이트 책하고 이 융 책을 읽다가 그건 말이 되네. 걔들은 이거 실험하지 않고는 이건 말을 안 쳐요. 꿈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꿈을 했냐면 지금도 우리가 꿈을 꾸는데 저도 이제 가끔 꿈을 꾸면 꿈풀이 책도 보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꿈이 동양에서 꾸는 꿈과 서양에서 꾸는 꿈이 똑같고 과거 2000년 전에 이집트나 로마에서 꾸던 꿈하고 현대에 놓은 꿈이 내용이 왜 유사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내용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인간이 개별로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집단적인 어떤 흐름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꿈 중에 대표적인 대만한테 물리는 꿈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떤 의미예요? 대만한테 물리면? 여자. 대만한테 물리는 꿈은 돈을 벌기 위한 시초예요. 왜 그러냐면 돈을 벌려면 뱀을한테 물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래요. 근데 이제 뱀을 물리고 내가 죽으면 별 볼이 없는데 뱀을 물릴 때 팍 칼로 친다든지 이걸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극복을 해서 배 재벌이 되는 꿈이거나 큰 돈을 버는 꿈. 근데 이게 아프리카 토인도 비슷하고 놀랍게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그래서 바로 구스타프 융이나 이제 서양 애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결국 뭐예요 이게?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허황되어 있는 여기까지 왔는데 70억 정도의 사람이 다 달리 있지만 이 70억은 다 하나로부터 왔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일 분수라고 지난번에 그 주자가 얘기했잖아요. 이일 분수라는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 제가 얘기하는 보통 여호와나 뭐 알라나 이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은 정신에서 파급된 거예요. 정신. 지금 사람의 마음을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정신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는 사람, 이 뜻부터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신이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신? 지금 신이 의식이라는 이 의식이거든요. 이게 흐름이고. 근데 이 의식을 뭐라고 신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냐면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보일시자잖아요. 보일시. 이 보일시인데 이 두 개가 이게 뭐예요? 이건 하나, 하늘이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세상에 세 명의 신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일시. 그리고 절대자가 세상에 세 가지 사인을 보내서 뜻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보일시자예요. 이 세 개가 뭐겠어요? 천지. 응?
천지인, 여기서 원래 이 글자 만들 때는 천지인이 아니고 일, 월, 성 해갖고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러니까 신드롬이 해와 달과 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제 니들 죽일 거야 할 때는 해와 달부터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이제 해갖고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늘의 뜻이 여기에 이 해와 달과 별로 표현된다는 얘기고, 요자는 뭐예요? 이거? 이게 원숭이 신이 아니죠? 이게 뭐 표시예요? 이거? 네? 펼신자죠. 근데 이 본래 이 뜻이 뭐냐? 요게 이 구름지대를 뜻해요. 요게 구름이 딱 있는 이 구름지대 요게. 그런데 번개가 쫙 뚫고 지나가는 형태. 그거 뭐예요 이게? 말 안 듣고 벌지는. 저 이상한 놈들 번개로 한 방으로 그냥 날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뜻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 안 듣는 놈들을 처단한다는 뜻이에요, 이 신이. 그래서 이 신인데, 그러면 하늘의 절대자만 신이냐? 바로 살아있는 내가 주재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우주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뺏기 못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우리는 볼 뿐이죠.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이 하는 것은 전부 객관적인 일일 뿐이지 내가 주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 여기서 신은 주재한다는 특징을 강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신과 의미가 상충해요. 주재한다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응? 내 뜻을 나타내고 말 안 듣는 놈은 때리고. 그랬더니 이 정자는 또 이 의미가 또 이 대단해요. 이게 뭐예요? 쌀이잖아요. 쌀 중에 제일 쓸만한 쌀, 이게 정자잖아요. 이게 쌀 중에서도 제일 알짜배기. 그리고 뭐를 의미해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 우주에 온누리 한 마음이 있는데, 그 한 마음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그 어디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나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의 자각이 돼야만 우주는 이때부터 살아 움직이고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걸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이 나만, 이 살아있는 나만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부인하고, 데카르트도 하나님 부인했더니 원래는 이 척사를 맞이해야 되는데 맞기는 그냥 수많은 과학자들이 옳소 했거든. 그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존재는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격인 이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가진 정신.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면은 괜찮은데, 정신이 빠진 놈이면 이제 이준석 같은 놈이 되는 거지. 정신 빠진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주재하는 정신이 요게에서 이제 요 물이 중요한 의미가 돼요. 이 주재하는 정신이 가운데를 딱 지켜갖고 우주 만물 중에서 제일 알맞게 생긴 존재가 물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재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는, 이끌려고 할 때 나를 따라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양이 있으니까. 근데 따르는 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몸마저도 내 말대로 안 따르면 즉시 이거는 폐기 처분한다고 그래갖고 자살하잖아요.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에 관한 의미를 하나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들어갔는데, 수는 바로 이 우주의 절대성을 가진 존재가 주재할 가운데 주재하는데 제일 잘 따르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냥 낮은 곳으로 포복절도로 들어가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불처럼 지멋대로 올라가 갖고 막 온 세상을 태워놓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물이 뭐를 뜻하냐? 제가 지난번에 이 평되어 있는 이 우주 본체로부터 쫙 흘러나오는 것을
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이걸 한자로 따우 해갖고 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도는 흐름을 암시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무는 시간 개념이 안 들어가 있죠. 이 도에 도가 있어갖고 성김에서 참나까지 흘렀는데 여기서 흐르는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나까지 온 거는 얘들이 어때서 그래? 여기까지 얘들하고 하면 안 되지. 조상님. 나까지 올 때까지 여기 일시 조상도 있고요. 뭐 수많은 조상님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완전해서. 그 지난번 건문계에서 건계처럼 건건불식했다. 여기서 한 번만 실수하거나 끝나는. 이제 포기했다면 나까지 안 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까지 오는 건건불식의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도에서 생기는 이치다 해서 도리예요. 리라는 개념이 이제 도에서 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지금도 누가 이기를 자꾸 따지는데 이기는 한참 하위 개념이 도에서 들어가면 이는 날실이에요. 날실. 지금 오늘 이제 여기 한숨 몽개나 이제 수레존계 이 보면은 그 효가 전부 날실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라. 교육을 시켜도 무조건 때리지도 말고 무조건 용서하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어렵다. 그럼 어떤 때 용서하고 어떤 때는 때리느냐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날실이잖아요. 이치잖아요. 이치. 작은 이치. 그런데 그러한 이치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공부하려고 해도 64개를 다 해서 부족할 정도예요. 근데 요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도리는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도리의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살펴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대해서는 받들어총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도리잖아요. 그걸 안 해버리면 네가 사람이냐는 소리가 왜 나와요? 그거 했더니 죽었잖아요. 누가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아, 요번에? 네. 그건 도리를 따른 게 아니에요, 걔들은. 그런 거예요. 선장말을 따른 거는 도리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만약에 부모가 너 죽어 해갖고 죽었다면 그거는 도리를 따라 죽은 거기 때문에 충효각이나 아니면 호자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선장은 따지고 보면은 주역으로 얘기한다면 텍스 권계에 해당되는 아주 최악의 인재예요. 그래서 도리는 100% 따르지만 진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리와 진리를 구별을 해야 제대로 된 공부가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도리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명학, 왕양명이 얘기하는 양명학은 도리를 얘기한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아는 거. 이거는 양심에서도 나오고 무엇들을 다 통해도 부모님 말 잘 따르고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면 부모님은 내가 부모 말을 2배로 들으면 부모는 자식한테 2배로만 줘요? 4배 줘요, 4배. 이 머저리도 그걸 몰라. 자식이 부모에 받들어 총하면 부모는 자식한테 그냥 안 받아요. 꼭 2배로 준다니까요. 지금 제가 가끔 제 아들놈들이 아빠 뭐 해갖고 선물 하나 주면 그냥 받아요? 야 니들 많이 컸다 하면서 3배 4배를 주잖아요. 다 그래요 부모가. 좋은 아버지 때 그래요. 네? 좋은 아버지 때. 그런데 나쁜 아버지도 있어요. 나쁜 아버지들은 안 그렇죠. 이제 그런 나쁜 아버지들은 예외를 쳐야 돼요. 근데 나쁜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들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바로 도리가 이제 성립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 도리는 따름이 도고 무조건 따른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 물을 가장 많이 담았어요. 물처럼 바람처럼 따르라는 말은 않고 물처럼 따르다. 물이 바로 도리를 담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 따름의 속성이 없으면 우주 만물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중에 다 날아가든지 아니면 폐기 처분일까. 그래서 오늘 이제 술의 준 이거를 이 둔이로 해서 둔이로 읽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위험할 준, 험할 준자로 이게 써야 되는데 이게 둔이라는 뜻도 어렵고 힘든 단계로 되니까 같은 걸로 써요. 근데 저 철학적으로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은 술의 준으로 거의다가 해석을 하기 원하고 이제 중국 문학을 하거나 이제 철학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둔자로 그냥 해갖고 책이 많이 나와서 억지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술의 준이 맞아요 이게. 준이 이게 술의 준, 험 대시. 이 준험 대시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술의 준까지는 그 유명한 복희 씨나 문학이 만든 거고, 험 대시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붙여놨는데 이왕이면 내자로 이 중계를 딱 표현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볼까 하다가 여기 있는 6가지 6표를 다 공부하고 깊이 사색을 한 끝에 술의 중계는 앞날이 험하니 대시, 때를 기다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준엄 대시예요. 그러면 옆에 6표를 다 공부 안 해도 술의 중계는 험난한 때가 시작되니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가 따릉이 도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 우주에 지구가 지금 전 우주에도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기적이 있다는데 여기에 이 최초로 양이라는 게 바로 정신 아니에요. 이끌 수 있는 주제자. 적어도 이 우주에 제가 여기서 요걸 이제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데 개별적인 자아들은 전부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개별적인 아가 정신이면 이 성도에 있을 때의 나라고 불러지는 존재는 뭐라고 불려야 가장 적합하고요? 뭐라고 해요? 이 규정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또 이게 정신이 이제 일로 올라가고 해갖고 헷갈려요. 뭐가 제일 적합할까? 신은 같죠. 신은 아까도 했지만 주제하는 특징이 있다고 나라고 불러주는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 성경책의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와 하느님이 대화 기록이 나와요. 거기서 모세가 하느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요?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나라고 불러주는 존재야.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성경책에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인도 철학이 이 동양 철학이 원리예요. 사실은. 근데 관자재보살이라고 한다고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인도에서는 이 아트만 브라만이라고 이걸 구별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바가바드기타를 쭉 보다 보면 살아있는 그 크리슈나라고 하는 그 왕이 결정을 못하고 막 당황할 때 그 옆에 마부라고 하는 마부가 딱 나타나서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빌빌거려 임마. 중대한 일을 결단을 못하고 빌빌 싸니까 왕이 마부가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빌빌거려 하면서 뭐라 하냐면 타드 트밤 아씨 그래. 이게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 유명한 경전악 이게 최고의 핵심 언어인데 타드 트밤 아씨가 뭔 뜻이겠어요? 이 인도 철학의 핵심 용어예요. 뭐겠어요? 타드 트밤 아씨 뭐겠어요? 무슨 말겠어요? 이 왕이 중대한 일을 결정을 못하고 빌빌 싸니까 마부는 뭐냐면 크리슈나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신이에요. 근데 이 왕이 자기 역할을 모르고 빌빌 싸니까 한방 준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보다도 더 기가 막혀.
파드 투밤 아씨 이거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게 바로 너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너 속에 이 절대성이 들어있다라고. 파드 투밤 아씨 네가 결정해 임마 바보같이 빌빌 싸지 말고 결과에는 매여있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네가 하는 일만 해. 죽음이 두려워? 죽어봤자 별거 안 해. 이 계속 그게 나와. 그게 이 인도 철학에서 나오는 이 신성이 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걸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아주 이 경전에 일관되게 흘러요. 그것이 이제 불교 철학으로 이어지고 이제 좌선법까지 가는데 하여간 신이라는 특징은 살아있는 나와 이 우주의 한 마음 같은데 뭐가 틀리냐? 하나라는 게 틀리죠. 일신이에요, 일신. 여기는 정신은 70억이나 되니까 내가 혹시 사라져도 내 대신 뛸 사람 많으니까 일신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70억이나 되니까 별 볼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이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주의 반만큼 중요하다. 반이나 되니까 이 우주는 내가 경영해 볼 만하고 살 만하지. 이 신의를 빼놓고 여기 정으로만 딱 따지면 여기 뭐가 될 거래요. 이제 생명들이 이제 각종 생명들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개미들 다 신이라고 못하잖아. 신이 정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신과 일신의 관계에서 일신이 정신으로 뭐 변전돼 있다라고 표현까지 해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 정신이 이승에 와서 이 세상을 경영을 나오 보니까 제일 잘 따르는 신화가 우선 필요한데 불보다는 물이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딱 만들어 놨는데 물이 딱 만들어진 곳에다가 이 우주의 정신이 딱 상륙작전을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합니까? 지금도 운석이 날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날라와서 다 생명이 돼요? 제가 그걸 뭘로 보냐면 길거리에 이렇게 보면 아스팔트 위에도 민들레도 막 피고 오잖아요. 거기 씨앗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서 기적적으로 아스팔트 중간에 난게 있잖아요. 야, 그게 마치 지구에서 생명이 딱 튼 거나 다른. 그게 뭐를 의미해요? 이게 바로 진귀. 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정신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역의 첫 번째 이 배에다가 술의 징계를 넣었겠어요.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험한 이 세상을 이 번개불로 착 정신이 들어와 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랬는데 야 살기가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주역에 반드시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이 주역으로 얘기하면 응인이 비인이 무인이 이런 개념들이 나를 반대하는 놈이 반드시 있지만 나를 지원하는 놈이 반드시 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주역은 일양의 원리로 볼 때 너희 적이 있어갖고 너를 험하게 만드는 놈이 있지만 반드시 너를 지원하고 너를 도와주는 분이 또 있다. 그래서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놈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술의 중계, 그 대신은 뭐냐? 나를 도와주는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기 이 중계에 보면 6개의 그 효가 나오잖아요. 6개의 그 저기 효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위에 가운데 이 상괴에 두 번째가 뭐예요? 양이잖아요. 5효. 5효가 뭐예요? 그 앞에 이렇게
점 2개 있고 작대기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도와주는 참된 이 군이에요, 임금. 근데 반화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양귀는 뭐예요, 이게? 새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돌았다면 술의 준계가 안 되죠. 요 놈이 생명이 딱 탄생을 한 거는 지구에 47억 년 전에 이게 들어온 거나 여기 우리 계신 우리 숙선생이 네. 한 20년, 한 40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상륙작전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경쟁률 몇 대를 뚫었다고요? 60억분의 1인가? 60억분의 1 뚫었다니까 이게. 아니 그거 나타났잖아요. 뭐 그런 줄 몰랐는데. 야 그게 지금으로 얘기해서 몇십억분의 1 이게 상상도 초월하는데 유일하게 헤엄쳐갖고 딱 도킹해서 드디어 내가 상륙작전에 난제 상륙작전에 성공해갖고 이제 시작한 건데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10달을 또 지나야 되고 10달 지나고 나오면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이거 뭐 첩첩산중인 거야 이 우주 만물이.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봐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 배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잘 이해하면 여기 있는 6개의 효가 대충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를 만들 때 이 성인이 얼마나 신경 쓰는 거 나오는데 첫 번째 봐요. 반환 거정 이기 하천. 반환 이 반자가 이 너럭바의 반이에요. 환은 제가 이 환자가 제 임교환할 때 환자가 이건데 여기서는 이 헤멜 왔다 갔다 할 반. 그래서 반환은 평지에서 어쩔지를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거정 여기서 이제 이걸 그래서 이 주역의 그 핵심 철학을 모르면 거정 같은 곳에서 딱 막혀버려요. 우리 저 숙선생 정리 보겠어요. 거정이라고 해놨는데 거정 정에서 머물라고 그랬잖아요. 네. 생각이 없는 자리. 사상할 때 설명을 안 들으셨구나. 빼먹었습니다. 원형 이정할 때 예. 그때 나오잖아요 이 정이. 그러니까 이 원형 이정은 바로 사상에서 음양이 순환하는 단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원이 봄이고 형은 여름이 돼갖고 크게 한 다음에 이의 단계 가서 알맹이와 쭉갱이를 나눈 다음에 정에 가서 뭐만 남아요? 씨앗만 남잖아요. 씨앗만. 씨앗을 남고 씨앗 아무 때나 뿌려요? 겨울이 간직했다가 겨울을 나요 이게. 그래서 정인 거예요. 근데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씨앗 속에 영양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DNA 코드가 들어있잖아요.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자 이제 우리 이 세월호 사건이 재밌으니까 이거 봐. 세월호 사건에 야 배를 300명 500명 정도 타고 가는 배에다가 앞머리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실는다. 이건 미친 짓. 이게 탐욕의 극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아니 저도 배도 많이 타보고 했지만 그 튜브도 많이 타봤어요. 그 고양시가 옛날에 냇가에 있었는데 제가 고기도 잡아서 연못에다가 고기를 많이 품어 놓으려고 제 어린 애들하고 같이 고기 잡는 걸 좋아했는데 이 보트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낮은 곳으로 가면 보트가 뒤집힐 까닭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일어서면 그냥 넘어지는데 앞대가리에 그게 설면 이건 100%예요. 그냥 넘어지잖아. 이런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배 앞머리다가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신어놨는데 요즘에 이제 그 해경들이 찍은 사진이 공개되는 거 보니까 처음에 딱 배가 엎어졌을 때 이 컨테이너 박스만 보여. 이 옆으로 펴진 모습. 그러니까 이게 주도한 거예요. 쓰러지면서 이 무게 중심을 이 위로 올라가갖고 걔가 주도한 거예요. 이렇게 끌어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배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겠어요? 옆으로?
이게 원흉인 거야. 이것도 저기 쇠사슬로 묶어야 되는데 대충 얼렁뚱땅 좋아하잖아요. 밧줄로 묶고 어떤 건 안 묶고. 그러니까 안 묶은 거에 그것만 잘 묶었으면 괜찮은데 안 묶은 거 하나가 이제 끊어졌겠지. 그러면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이게 무너진 건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치를 하나 배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정에다가 씨앗에다가 기록을 해놓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치가 됐는데 이치를 하나하나 씨앗에 기록하듯이 사람도 머릿속에다가 하나씩 기록된 그런 사람이 그게 뭐예요? 바로 경륜이 많은 사람들. 경륜이 많은 사람을 해야 지금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욕먹는 중에 하나가 괜히 거기 가서 그 저기 옛날 야당 시절에 그렇게 위험처사가 나면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돌보고 이거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됐으면 그게 안 맞다는 거지. 최고 캡틴 자리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걸 해갖고 해군도 불러들이고 뭐 공군까지 다 등장시켜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야당 시절이나 해야 될 그거 해갖고 뭐 누구 개인을 불러서 뭐 행사를 확인하는 이런 걸 했으니까 그 감이 아니다. 임시패천이 없다. 이렇게 된 거가 아닙니까? 그 뭐냐? 경륜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게 술의 중계와 산수 몽계예요. 이게 그 중계에서 반환 과정은 결국 뭐냐? 정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뛰지 말라는 거예요. 정은 뭐예요? 이치를 공부하고 공부할 때지. 네가 거기 나가서 여기 몸에 씨앗 뿌려봤자 공부하지 않은 씨앗은 금방 완벽하게 준비를 갖춘 씨앗에 도태된다니까 밀려난다니까요. 그래서 반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이기하천 귀한 것이 귀한 것이 아래에서 천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원래 크게 펼쳐져 갖고 대망을 펼쳐야 되는데 아직은 겨울에는 귀한 것이 땅속에 있든지 아니면 이 어느 가구 벽장에 있든지 괜히 나와갖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거기다가 3일에 버리는데 제가 그걸 농장에서 이제 해보니까 호박씨 같은 거를 잘못 떠갖고 물을 조금 넣잖아요. 그럼 놈들이 이게 복인가 하고 텐을 뿌려갖고 싹을 내버려요. 그래갖고 싹이 딱 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끝난 거예요. 이거. 다시는 봄이 돼서 내놔도 다 얼어집니다. 핵심이 뭐냐?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의 준흥대가 그 위에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면요.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문왕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이분이 이 상황을 어디다가 정해졌냐를 해야 이게 이해가 쉽고 물론 이거를 다양하게 적응하는 것은 해석의 다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에 있는 원전을 해석해보면 이거를 상황 설정을 안 하잖아요. 이해 못해요. 이게 뭔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건문계는 조금 이해하다가 수레 준비에서 다 주역책 적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대산 임덕진 선생 같은 책을 봐도 그 다음에 수많은 이 번역책을 한 거 봐도 현대에 맞게 이 수레 준비를 해석을 안 해갖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제가 봐도 모르는데 한 사람이 보면 더 그나마 나는 여기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상황 설정을 잘하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어떻게 상황 설정을 해야 되냐면 세상에 우리 숙선생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나 저를 안 오시는 줄 알았더니 또 오시네. 있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안 계시니까 썰렁해요. 제가 제일 눈이 쫑쫑하게 하셔갖고 그래서 술에 준게 상황 설정을 어떻게 해야 가장 적합하냐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닥치는 고민이 뭐예요, 대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외에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문제가 제일 먼저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애들이 빨라갖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벌써 가슴이 나오고 해갖고 이거 가다 보면 제가 전혀 이제 초등학생이 구별을 못할 정도로 고기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육시. 처음 본 지가. 네? 성장에 있는 고기. 네, 맞아요. 그래갖고 이게 빨라진대요. 그럼 걔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부족할 나이에 아까도 이제 이 정계인데 이게 벌써 뛰어나가 버리는 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담배 피는 애들 있잖아요. 그 담배 피해서 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성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아랫두리는 원래 자연 상태는 20대 가야 이게 되게끔 원래 이 사람을 만들어졌는데 요즘 고기를 많이 먹고 해갖고 또 책임이 잡지가 그냥 막 양산대빨이 나오니까 전부 조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부터 벌써 성문제 갖고 고민하는 애들이 생기니 공부 같아요. 누구도 책만 보이지. 그래서 이 준원계는 그때도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해석을 하면 딱딱 들어맞아요. 왜 그러냐? 반환 거정 이기 하천은 네가 어렸을 때 괜히 그 성문제에 관심을 두고 공부할 거 안 하고 네가 할 일 안 하고 여자만 쫓아다니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비극이 그 후에 딱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제 두녀 이게 이제 준이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준이로 읽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주녀, 전녀. 전녀는 머뭇거릴 전녀예요. 그래서 주녀, 전녀 하면서 비구훈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 비구훈구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갖고 주자 전의 대전이나 왕필의 뭐 주역해서 다 뒤져봐도 이 비구훈구를 작두하게 해석하는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와닿는 말이 아니고 그냥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현대적으로 해석했는데 공감이 가는지 봐요. 주녀 전녀는 뭐냐면 여자를 쫓아다니려면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돼요. 되게 이제 착가방 옆에다 끼고 저희 골목길에서 기다리잖아요.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뭐야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지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런데 비구 도적기 되지 말고 훈구 결혼을 해라 뭔 뜻이겠어요? 요놈들이 끼리끼리 모여갖고 맨날 따먹는 얘기만 하잖아요. 한 번 따먹자 그래갖고 뭐 돌림방 듣고 그럴 생각하지 결혼을 하고 여자 건드리지 않잖아요. 본 목적을 하면 되는데. 결혼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찍부터 엄청난 짐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식 낳으면 이제 정신 차리잖아요. 결혼을 안 한 놈들이 문제지 결혼하면 핏덩어리 있게 되면 이거 나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먹여 살려야지 손자까지 부모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딱 맞아요. 도둑놈이 되지 말고 실제 결혼해라. 왜? 어렸을 때 방황하지 말고 그래서 옛날에 좋은 풍속이 있었잖아요. 좋은 한 사람들이 크게 불행하지 않아요. 대개 일찍부터 철나가고 자기 할 일을 하니까. 그런데 따먹기로 해갖고 훈구를 하지 않고 이 부가 된 놈들은 이제 인생 망치기 시작한다는 게 그 뒤에 그러면은 딱딱 나와요. 충록, 무구, 분자사지 세 번째가 나오잖아요. 충록이 뭐예요? 녹은 사슴록이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를 얘기할 수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게 처녀라고 아니라고 보면 이런 이 어린 아이가 자기 그 짝을 찾는 거를 비유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든 이런 걸로 다 확산돼요. 이걸로 해석해도 다 다른 걸로 해석이 돼요. 충록, 우가 뭐예요? 우가 이게 우가 몰입꾼 우예요. 이게 몰입꾼 여기서 뜻은
즉은 이건 축자예요, 축자. 옛날 고어로는 즉위로 나오는데 사슴을 쫓는데 몰입꾼이 없다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몰입꾼 없이 사슴 잡을 수 있어요? 절대 못 잡아요. 옛날 같으면 지금도 총 갖고 한다 해도 잡기 힘들어요. 제가 그 농장에서 토끼, 황금 토끼 대란 해갖고 제가 그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토끼 한 마리를 못 잡겠더랍니다. 얼마나 날쌘지. 그런데 사슴을 그냥 잡는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축록을 하는데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축록을 한다는 얘기면 네가 결혼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데 몰입꾼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결혼 생활하기가 어떻단 얘기예요.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직업도 만들고 자기가 집 살 집 정도 하나 만들어야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애를 낳지. 그렇게 안 하면 화장실에다 내놓고 버리고 길거리에다 버리는 게 다 이거잖아요. 충농도 군자 사기. 군자는 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군자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몰입꾼도 없는 상태에서 사슴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4단계 이제 상으로 가잖아 이게. 4에서 상으로 가면 이제 결혼 단계고 성숙한 걸 의미하잖아요. 단계별로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게? 승마 반여. 이 반이 뭐냐면 말을 타고 가다가 잠깐 내려서 이 말을 내려서 이렇게 딱 말 잡고 폼 잡고 있는 게 반이라고 그래요. 그 말 내릴 반, 또는 머뭇거릴 반도 돼 이게.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말을 타고 내려서 잠시 멈추면서 뭘 한 거예요. 승마는 대부분이 뭐냐면 폼 잡는 거예요 이게. 여자 꼬시려고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걸로 상징이 돼요 지옥에서는. 그래갖고 딱 내려서 부혼 4단계에 가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놈들은 뭐란 얘기예요. 이걸로 볼 때는 천도를 어긋나고 자식 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누나가 딸이 셋이는데 37, 35, 33인데 전부 딸 셋인데 이것들이 똘똘 뭉쳐갖고 시집을 안 가고 나도 만나기만 하면 고민이 둘이 못 다간데 셋이서 다 이제 직장에 다니니까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니까 가끔 매부도 데리고 가고 하니까 매부는 좋아 뭐 안 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매부도 참 그 술의 중계를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하는데 뭐냐면 구혼을 해서 가야 가랑자잖아요. 가야 밝다. 가야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 5번째 가면 또 요것도 해석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비구 훈구도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로 해석해봐. 이게 들어오나. 여기 두는 것도 똑같아요. 이 두는 것도. 이 고는 뭐냐면 기름고제 기름고. 기름고가 뭐겠어요 이게. 준고인데 기름이 위에 이제 5단계에 가면은 기름기가 철철 넘쳐갖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정력도 왕성해지고 돈도 많아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바람 필 수 있다라는 걸 뜻해요. 여자도 더 많아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름기가 졸졸 쪄서 탐욕스러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를 갖다가 결혼 상대 이상을 갖다가 주고는 거예요. 이 준보가. 그랬더니 소길이에요. 요거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커지면 흉이다. 이 대정흉이고 소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도 똑같잖아요. 바람을 피는 건 마치 뭐예요 이게? 완벽한 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람 필 게 아니라 여기 구멍 하나 뚫리는 거.
이것까지는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마누라 33명 거느렸다고 욕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연산군은 몇 명 거느리도 안 했는데도 죽이려고 살리는 그런 건 왜 그래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약간의 바람 피우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넘쳐버려서 두 개가 바람 피웠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산계가 돼갖고 가정이 깨지고 죽일 놈 살리시면 해갖고 이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것은 길하고 대정 크게 이거 하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면 결국은 이 소래 줄기에서는 결혼이라는 이 어린 아이들의 풋사랑을 주제로 해갖고 그 풋사랑이 자기 때가 돼서 고원으로 가야지 불장난으로 끝이면은 끝내 어떻게 되냐. 제일 6효가 바로 이제 이 성을 갖다가 불장하는 놈들의 얘기예요. 이게 끝에 넘친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 승마 반여. 말을 타고 갔는데 반여 이건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사유에도 나왔잖아요. 이제 여유가 있어갖고 뭘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품께까지는 괜찮은데 넘쳐갖고 이제 난잡해져갖고 주지용리에 빠진 이런 상태가 돼서 넘쳐버리면 읍혈연여 이제 피가 연여해갖고 그 제가 이 읍혈연여 그 어떤 분한테 딱 배를 던져봐라 해갖고 했는데 이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왔냐? 신문에도 났다고 그래 그 여자가. 자기 오빠가 칼만 이제 조포강 때 죽은 걸로 신문도 났다고 해서 농장에 한번 왔어요. 그런데 배를 던져봐라 했더니 마침 이 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오빠도 뭐 한 50억대 이 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이게 여기 한순봉계에 가면 나오는데 어느 날 그 동생 얘기가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기가 막힌 여자가 딱 왔는데 몸매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도 부러울 정도 여자가 왔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그렇던 여자가 오빠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유물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여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어쩌고 뭐 족구하고 뭐고 해갖고 오빠가 살해당하는 일까지 나온 거예요. 결국 뭐냐? 바람을 피는 건 좋은데 넘쳐버리면 무시무시한 비극이 온다라는 걸 읍혈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많다고 이저 주지육리에 빠지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멈추면 괜찮다라는 표시지. 그러니까 작은 것은 괜찮다라고. 아주 종기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가늠하지 말라고 표현되는데 그 정도는 안 가고 조그맣게 하는 것은 길하고 넘치면 흉하다. 그리고 더 넘쳐갖고 이제 가정 파탄이 되면은 피가 난자해갖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전체적인 배 이거 빨간 글씨로 된 게 동호험종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천도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빨간데 험한 곳을 움직이려고 하는 중이니 이게 만약에 험하지 않다면은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뭘 필요해요. 음계가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반드시 있지만 방해하는 놈들도 반드시 뜨니까 동호험중이니까 내후만영 뇌가 비가 쫙 오기 직전에 구름이 쫙 비가 곧 올라고 하는 단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만영 가득 차서 그냥 꽉 찼다. 뇌우 엄청나게 올 비가 가득 차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고. 그래서 천조 초매 군자 경륜이 사람이 해야 될 도예요. 그래서 주놈 대실 때 이 시가 어떻게 해석하면 그냥 시가 잘못해석하면 뭐가 돼요? 세월호 그
토성세월이 되죠. 그냥 때만 기다리면 토성세월이 돼요. 토성세월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천조초매 모든 풀이니 이런 것들이 아직 어리고 힘드니까 하늘이 만든 풀이 아직 때가 안 되고 어린 풀이니까 분자 경륜. 요건 이제 공자가 한 말이에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이 준엄에서 핵인데 천조초매 분자 경륜은 풀의 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해야 될 도예요. 분자의 도죠. 근데 이 경륜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경이 뭐예요, 이게 경이? 이 피륙을 할 때 가로로 된 것이 경이에요, 경. 유는 뭐예요? 세로로 된 걸 의미해요. 경륜을 갖춘다는 얘기에서 이 가로 세로는 각각 뭐를 의미하면 가로는 세상에서 벌어진 경험을 뜻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치만 맨날 얘기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힘을 발휘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학 교수가 왜 장관이 되든지 하면 맥을 못 추냐면 이게 뭐냐면 위에서 내려 꽂는 게 이치예요. 소위에서 공부하는 이치. 대학 교수가 한 게 바로 윤이에요, 윤. 근데 경륜하는 경험치에다가 꼽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만 갖고 얘기한다면은 이거고, 공부만 한 학자는 이것만 있고, 제대로 되려면 현실 속에서 경험도 쌓고 그것을 이치를 공부해서 엮어서, 그래서 경륜. 그리고 분자는 이 허험한 시기에 색벌레만 되지 말고, 그리고 제가 농장에서 식물도 기르고 동물도 키우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도 관찰하고. 그래야지 이론만 공부해갖고는 이미 그 학문이 이 시대에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술의 준엄 시기는 바로 이 어렵고 힘들 때인데, 이 어렵고 힘들 때는 허성세월하지 말고 분자 경륜을 해라. 이게 이제 주역이 가르칩니다. 일단 준엄께 술의 준께 뭘로 하고 좀 쉬었다가. 그럼 요 네모칸에는 뭐 집어넣어요? 그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술의 준. 어림. 네? 어리다. 어림. 네, 어리다. 이 어림 속에 어리니까 함부로 날뛰지 말라라는 뜻이 다 들어가잖아요. 어림의 준엄 대신 한 5분만 쉬었다가. 네.